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ICML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베이직한 레귤레이션과 그 다음에 AI에 대해서 전반적인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저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공부하면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왔죠. 기존 시그모이드 함수의 코스트 펑션은 어, 로컬 미니멈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어떠한 확률로 나타내자. 클래스의 확률로 나타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클래스 엔트로피고,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의문이 많았어요. 이걸 도대체 왜 쓰는지,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건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 배울 거고, 자, 저희의 어떤 어, 겨, 결론은 뭐였죠? 저희가 예측한 하이퍼 파라미터, 저희가 예측한 하이포테시스 y 값과 트루 y 값의 차이, 이걸 딥러닝에 적용하는 코스트, 이 코스트 값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아야 되는 것. 그게 저희의 어떤 숙제였죠. 그러면은 결국 이 차이, 에러를 줄이는 게 저희 근본적인 어떤 목표였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들어가 볼 건데, 엔트로피, 화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일반 화학 수업 때 엔트로피라는 말을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그 단어의 정의가 뭐 무질서도, 불확실성으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엔트로피가 높으면 정보가 많으면서 그 대신 확률은 좀 떨어지고, 엔트로피가 낮으면 정보는 줄어드는 대신에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대조를 보면서 저희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어, 크로스 엔트로피의 정의가 저희가 딥러닝에서 해야 되는 어떤 본질적인 목표와 굉장히 유사한 정의를 가지고 있죠.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머신러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저희가 음, 어쨌든 이 진분포라는 게 있습니다. 진분포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포. 뭐 예를 들어서 비둘기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비둘기 색깔을 딱 떠올리면은 그냥 청색도 아닌 남색도 아닌 약간 그 중간에 비둘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공원 같은 데나 비둘기가 많은 곳을 가보면 색깔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죠. 뭐 흰색도 있고, 뭐 갈색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상을 하는 거죠. 비둘기는 그런 색깔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진분포와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 분포의 차이를 줄여주는 모델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즉, 머신러닝은 이 차이를 얼마나 근접하게, 그러니까 이 진분포의 예상 분포를 얼마나 근접하게 해주냐를 모델링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뉴턴의 제2 법칙인 F는 ma라는 공식이 있죠. m이라는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a로 가속한다면 그것은 힘을 가진다라는 뜻인데, 이게 정말 우리 실제로 뭐 우사인 볼트라든지 정말 그 미세한 차이까지 저희가 다 계산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걸 정말 정교하게 모델링을 한 것이 F는 ma라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의 머신러닝은 예상 분포와 진분포 사이에서 잘 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점점 왔다 하시죠.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까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엔트로피, 뭐, 이런 거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딱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의 공식을 수식을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변수가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x의 분포를 p라고 하고 y의 분포를 q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p와 q의 분포는 조금 약간 다른 거죠. 저희는 크로스 엔트로피식에서 좀 약간 부족해요. 아직 이해하기는 조금 난해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p와 q의 차이를 한번 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L 발산, 이게 다이버전스가 발산입니다. K의 발산식을 가지고 두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야 되는데요. KL 발산의 식은 다음과 같이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요. 예상 분포 Q가 진 분포 P를 얼마나 잘 따라갔느냐. 즉, 여기 보시면 로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상 분포 분의 진 분포 로그를 시작합니다.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만약 우리가 예상한 예상 분포 QX와 진 분포 PX가 같다면 어떻게 될까? 로그 P분의 P가 되고 로그 1이 되겠죠. 결국 0이 됩니다. KL 발사는 두 분포 사이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식이었는데, 저희가 예상한 분포와 진 분포가 같으니까 이 차이가 0이 돼버렸어요.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점점 감이 잡힙니다. KL 발산식도 어떤 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두 분포가 같으니까 0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KL 발산식이 낮으면 좋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 있죠.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차이이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이제 뭐 조금 뭔가 어색해요. 뭔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수식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발산식이었죠. 이 차이, K의 발산. 발산식을, 제가 약간 식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뭐냐면, 어떤 기대값을 이렇게 걸어주는 건데요. 이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이라고 하면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정말 말 그대로 기대하는 값입니다. 이 정도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왜 기대값을 하는지. 자, 그러면 쉽게 좀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이 식을 사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만약에 변수 x가 a라는 값을 가지기도 하고 b라는 값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의 진분포는 3분의 1, a의 예상 분포는 3분의 2, b의 진분포는 3분의 2, q의 진분포는 b의 진분포는 예상 분포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식에 대입을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 식은 아까 KL 다이버전스 식이었으니까 검은색으로 DK P가 먼저였죠? P가 먼저였습니다. PQ
A부터. 그러면은 QA, PA 더하기 시그마니까 시그마를 어차피 저희가 A, B 두 개밖에 없으니까 시그마를 지우고 더하기로 표현을 할게요. 더하기 PB 로그 QB 분의 PB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해서 적어봅시다. PA는 3분의 1 로그 QA는 3분의 2 분의 PA 3분의 1 이 2분의 1이죠. 2분의 1 더하기 PB 3분의 2 로그 QB는 3분의 1분의 3분의 2니까 2겠네요. 그죠? 2는 이 식도 약간 변형을 해봅시다. 이 로그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줘요. 2 플러스 3분의 2 로그 2. 자, 최종적으로 이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식의 결과를. 이 식은 어떤 기대값이죠. 저희가 아까 위에서 어떤 기대값을 걸어준다고 했습니다. 이 식의 값은 기대값입니다. 아, 차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나오겠구나. 근데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될 건, 변수가 A일 때는 예상 분포가 더 큽니다. 예상 분포가 더 커요. B일 때는 저희가 예상한 분포보다 진 분포의 어떤 값이 더 큽니다. 그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A는 예상 분포, 저희가 A로 계산한 건 이쪽입니다. 그죠? B로 예상한 건 이쪽입니다. 자, 근데 보라색을 한번 먼저 보시죠. 보라색은 저희가 예상한 분포가 진분포보다 더 큽니다. 그죠? 근데 크니까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너무 많이 진분포보다 많이 예상했어요. 그러면은 덜 예상해라는 뜻입니다. 차이를 깎아줍니다. 감이 오시나요? KL 다이버전시가 두 분포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리를 나타내는 식인데, 거리를, 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것 같고, 차이를 나타내는, 식인데, 예상 분포 값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말은, 야, 너희 진분포보다 너무 많이 예상했어. 좀, 너희가 예상한 걸 줄여야 돼.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는 또 플러스예요. 여기는 변수가 B일 때 확률값이 어, 나타내지는데 3분의 2와 3분의 1 저희가 예상한 분포보다 진 분포가 더 큽니다. 너희가 덜 예상했어. 더 많이 예상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부족하게 예상했다는 뜻이죠. 이 KL 다이버전시의 기대값을 걸면 이런 어, 결과가 나옵니다. 뭐가 예상이 가시나요? 아, 케이블 다전시가 아까 줄이면 좋다고 했는데, 이 기대값을 걸어서, 이 기대값의 값을 잘, 조절하면서 줄이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저희가 이 K의 발산,
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식을 조금 변형을 시킵니다. KL 발산의 식이 이거였죠. 이거. 이 식을 로그 법칙을 이용해서 두 개로 나눕니다. 이 로그는 밑이 같으면 이렇게 뺄셈으로 나눌 수 있죠. 뺄셈 빼기로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KL 발산 식은 엔트로피와 크로스 엔트로피로 나눕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 KL 발산과 엔트로피와 크로스 엔트로피로 이루어져 있구나를 알 수 있죠. 저희의 머신러닝에 적용을 했을 때 그래서 결국 엔트로피와 크로스 엔트로피 K의 발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되게 관련이 있겠다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상 분포와 지인 분포, 이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 이 그 두 분포의 차이를 줄여주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MLP가 있어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건데 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인풋이 있을 거고 아웃풋이 있을 겁니다. 이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막 이렇게 있겠죠. 이거 다 연결. 이 하나의 묶음을 MLP라고 합니다. 저희는 멀티 레이어가 많은 퍼셉트론이다. 인공신경망이다. 이렇게 해서 MLP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MLP에 적용을 해봅시다. MLP의 값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클래스의 값은 어떠한 확률로 나타내진다고 했어요. 소프트맥스처럼. 그랬을 때 이게 클래스 1번일 때는 클래스 1번에 속할 확률, 클래스 2번에 속할 확률, 클래스 C번에 속할 확률, 인풋이 A일 때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한번 보자고요. 자, A 여기서 인풋이 A입니다. A의 진분포 얘기로 한번 돌아가자면 A의 블루 클래스는 1번이라고 합니다. 1번. 그러면은 A의 블루 클래스가 될 수 있는 랜덤 변수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때 A에 대한 진분포는 이렇겠죠. 이거를 저희가 엔트로피로 나타내고 봅시다. 엔트로피 식은 이렇게 되겠죠. A는 이쁘게 쓰기 위해서 B, XA는 C는 1부터 C까지 P의 XA는 C 그 다음에 로그 P의 XA는 C 는 그냥 그대로 나오죠. P의 XA 근데 이게 1번일 때 블루 클래스가 1번이니까 C가 1이 되겠죠. 는 1 로그 P XA는 C가 1이 되니까 1 이거는 결국 이 식은 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 로그 1 즉 0이 되겠죠. 로그 1은 0이니까 즉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엔트로피 값이 무시가 되겠죠.
K에 발사한 식이 엔트로피 더하기 CE였는데 결국 이게 없어집니다. 0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K의 발산식에서 엔트로피와 크로스 엔트로피 식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두 식의 합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 식이 제외가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정답 클래스의 확률값만 냅두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그러고 아까 크로스 엔트로피 식이 마이너스 로그 P였으니까 해당 확률값에 로그를 씌워서 음수를 만든다는 뜻이겠죠. 이게 코딩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파이토치에 뭐 NNL 로스나 뭐 그런 것들에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겠죠. 즉 이거를 약간 좀 쉽게 얘기하면 로그 가능도, 즉 로그 라이클리후드, 어, 후드가 됩니다. 이걸 어떤 확률값의 분포로 나타낸다는 뜻이겠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자, 그러면 저희가 식을 좀 더 추가를 한번 해봅시다. 다른 식의 값을 가져와서 젠센 부등식인데요. 이거는 기대값입니다. 기대값 사용. 기대값을 사용한다. 그래서 젠센 부등식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 식을 보고 뭐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되게 어,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되게 쉬운 식으로 나타내면 A, B 두 변수가 있을 때 분의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두 변수의 평균의 함수값은 그 두 변수의 함수값의 평균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 식을 통해서 크로스 엔트로피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젠센의 부등식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F는 볼록 함수여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위에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로그 P, 마이너스 로그 P로 나온다고 했어요. 이 식을 이용할 겁니다. 마이너스 로그 P도 볼록 함수입니다. 제가 1강에서 봤다시피 마이너스 로그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볼록 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크로스 엔트로피 식을 이용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식을 자, 지금도 연필을 들고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시그마 C는 1부터 10까지 P의 A는 C 로그 P의 Y는 C. 아, 여기서 랜덤 변수 A가 있다고 하고 편의상 그 클래스 A의 X에 속할 클래스는 C라고 하고 XA의 분포를 P, YA의 분포를 Q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식을 지금 나타내 보는 거예요. 어, 계속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 식은 음, 자 대입을 해야겠죠 이제 마이너스 시그마 일단 이거 그대로 쓰고 이 식이 간단하게 변형을 해서 로그 Q C가 될 거죠. 왜 이렇게 되냐? 그냥 XA를 없앤 겁니다. YX를 없앤 거고 간단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그마 마이너스를 안에 집어넣습니다. 어디에 집어넣냐면 여기다 표시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 식은 아까 크로스 엔트로피 식에서 fx는 마이너스 로그 x, 이 식을 예로 들 건데 지금 이 식과 되게 유사하게 생겼죠? 그러면은 이거를 fx로 바꿀 수 있겠죠? c는 1, c 이렇게 표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식은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기대값을 걸어줄 수 있어요. 그 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기대값을 걸면 젠센의 부등식을 이용해서 이 식은 또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면 젠센의 부등식을 이용해서 표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분포 P를 사용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분포 P를 사용해서 기대값을 걸어줄 건데요. 이게 젠센 부등식을 제가 사용한 부분이고 여기서 기대값을 분포 P를 이용해서 걸어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걸어줄 거냐면은 어, 저희가 이 식을 추가한 거죠. 이 식을 젠센 부등식에 의해서 이 식을 어, 기대값을 걸어줄 겁니다. 이 식을 그대로 줬고 이거는 f의 1 이렇게 기대값을 걸어주면 이 식은 어 되게 되게 신기한 식이 돼요. 이 식에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요 식이 뜻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식은 어떤 것을 또 뜻하냐면은 이게 핵심인데 이걸 잘 읽어보면은 분포 P와 분포 Q가 같은 사건일 때 확률값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가 주사위 던지는 어떤 확률을 계산을 한다고 해죠. 그러면 첫 번째 던졌을 때, 두 번째 던졌을 때, 뭐 문제가 이렇게 씁니다.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주사위가 뭐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했을 때, 첫 번째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두 번째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도 2분의 1. 이 전체적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곱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식을 보면은 두 식이 곱해져 있습니다. 이거 곱셈 공식이죠. 곱셈 공식인데 확률에서 곱셈 공식은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즉 같은 값을 가질 확률, 같은 사건일 때, 이 두 개가 같은 사건일 때, 같은 사건이죠. 주사위를 던진다는 것은 같은 사건이니까 이 말은 P와 Q가 같은 값을 가질 확률과 되게 똑같구나. 기대값을 걸어줌으로써 저희가 이때까지 배웠던 기대값과 젠센의 부등식을 사용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두 분포가 같은 사건일 때 확률값, 즉 XA와 YA가 같은 값을 가질 확률과 같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F가 계속 나오는 게 좀 거슬리니까 요거를 크로스 엔트로피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크로스 엔트로피가 두 분포 XA, YA 일 때 결국에는 이제 이 식에서 변형을 약간 하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이거는 두 분포가 같을 확률이죠. 결국 이 식은 크로스 엔트로피 식은 그대로 쓰고 이 식은 아까 x는 마이너스 로그 x에 의해서 로그로 바뀌겠죠. 로그 a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를 넘깁니다. 마이너스를 넘기면 부호가 바뀌고 로그가 되겠죠. 는 그러면은 이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엑스포넨셜 함수를 도입합니다. 이는 마이너스 c 크로스 엔트로피 xa ia 그러면 로그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끝났습니다. 저희가 왜 크로스 엔트로피 식을 쓰는지 이 식에서 이제 결국 밑에 있는 식인데요.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 두 랜덤 변수가 있어요. 뭐 저희가 설정한 건 XA와 YA겠죠. 이 두 랜덤 변수가 같을 확률의 최소값을 버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익스포넨셜리 함수를 한번 보죠, 여기를. 익스포넨셜리 함수를 보면은 이 함수는 어떻게든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 X축이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크로스 엔트로피가 낮을수록 낮다고 해봅시다. 낮다고 해봅시다. 여기 있으면 이 값은 되게 커지겠죠. 즉 크로스 엔트로피가 낮아지면 익스포넨셜리 함수 값은 커집니다. 자, 이게 커진다는 말은 두 랜덤 변수가 같을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크로스 엔트로피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두 랜덤 변수가 같아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앞에 거 난 딱 모르겠다. 그럼 이것만 한번 보십시오. 크로스 엔트로피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이때까지 얘기한 게 K의 발산식과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다 관련이 있다. 즉 모델이 얼마나 잘 모델링을 했는지는 K의 발산이 얼마나 낮아졌는가를 표현할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진분포가 특이한 모양이라서 크로스 엔트로피만 사용해도 엔트로피가 아까 0이 돼서 없어지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만 사용해도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젠센 부등식과 기대값 정리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니까 이런 식이 나오더라. 이 식을 또 자세히 보니까 이 식은 크로스 엔트로피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두 분포가 같아질 확률이 높아진다. 아,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머신러닝과 크로스 엔트로피의 차이, 결국 확률로서 나타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의 어떤 식인 크로스 엔트로피와 그리고 저희 딥러닝의 어떤 목표를 모두 조합한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 이 딥러닝이라는 학문이 이 확률, 통계, 그리고 뭐 데이터 마이닝 이쪽에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확률을 공부하면 되게 딥러닝을 공부하는데 되게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크로스 엔트로피와 그 머신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 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